자, 우리 이번에 볼 것은 껍빗단리입니다. 껍빗단리. 우리 껍빗단리 같은 경우는요. 자, 일제강점기부터 해방 직후 그리고 전쟁 직후까지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이 껍빗단은 우리 아래 단어 뜻 보시면 kapit단이 와전된 표기라고 되어 있어. 우리 아래. kapit단은 영어 캡틴 에 해당하는 러시아어로 자, 껍빗다는 무슨 뜻? 바로 영어 캡틴에 해당하는 러시아어 해방 후 북한에서 우두머리 최고라는 뜻이야. 최고, 최고, 최고. 자, 우두머리다, 최고다 라는 뜻의 캡틴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 주인공은요. 이인국 박사예요. 이인국 박사, 외과 의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 이인국 박사를 캡틴 리, 껍빗단 리, 최고 이 박사, 우두머리 이 박사라는 뜻인데 자, 사실 우리 여기서 등장하는 이인국 씨는 어떤 인물이게? 자, 민족을 배반하고 일제강점기 때는 친일에 앞장서고 러시아가 들어왔을 때는 러시아군에 아첨하고 그리고 남으로 내려와서는 미군에 뇌물 갖다 주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 이렇게 힘이 좀 있어 보인다. 나한테 이익이 될 것 같다 하면 여기 붙었다가 힘이 없어지면 다른 데에 붙는 바로 기회주의자를 뜻해요. 그러면 이 사람을 정말 최고라고 말할 수 있을까? 아니죠. 이게 뭐야? 이런 게 반어라는 거야. 자, 네, 여기서 반어 써주세요. 반대로 말하는 겁니다. 우리 반어적 명명법이라고도 해. 반대로 이름 붙이고 있는데 우리 여기 나오는 이인국 박사는 바로 어떤 민족 정신이나 어떤 이런 역사적인 이런 사명감이나 이런 건 전혀 없어. 그리고 의사로서의 사명감도 없어. 자, 단지 자기의 이익,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돈 더 많이 벌까? 이것만 생각하는 자, 어떤 사람? 기회주의자. 자, 기회주의자의 전형을 보여줄 인물입니다. 자, 그러면 작품 안내부터 한번 볼까? 우리 여기는 위기 부분이라고 했는데 자, 지금 현재와 과거가 막 왔다 갔다 할 거야. 자, 그런데 우리 시점은 3인칭 시점입니다. 3인칭 전지적 시점을 쓸 건데요. 우리 보통 과거 회상이 들어가면 1인칭 시점을 많이 사용하는데 여기서는 3인칭을 사용한 이유가 있습니다. 여기서 중심인물 주인공이 누구? 이인국 박사. 기회주의자. 아주 나쁜 놈이야. 근데 우리 1인칭을 쓰면 독자와 인물 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 인물에게 친근감을 느끼고 자칫 잘못하면 얘한테 정을 느낄 수도 있어. 공감을 해버릴 수도 있어. 근데 그러면 안 되는 놈이거든. 얘는 나쁜 애거든. 그래서 3인칭 시점을 사용해서 철저하게 거리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계속 이인국 박사라는 표현, 박사라는 것도 약간은 박사답지 못한 인물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약간 비꼬듯이 하는 표현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우리 발단 보면 처세술이 뛰어난 이인국이 미국인 브라운. 자, 이 브라운은 누구냐면 미국 대사관에 있는 사람, 대사야. 자, 만나러 가는 중. 맞아. 왜 만나러 가겠니? 뇌물 주고 뭔가 자기 이익이 될 부탁을 하러 갑니다. 청탁하러. 회중시계를 꺼냈다가 과거 회상에 잠긴다. 자, 이 회중시계는 과거를 회상하게 하는 매개체. 자, 대학교 졸업할 때 받은 겁니다. 일제강점기 때. 자, 그리고 나서 과거 회상. 이인국은 일제강점기 말기에 친일파, 친일에 앞장서서 굉장히 인정받는 그런 사람이었어. 의사로서도 굉장히 인정받았고요. 이인국이 광복하고 나서 광복 이후에 얘는 북쪽에 살았어요. 그래서 남에는 미군이 들어오고 북에는 소련군이 들어오죠. 자, 그래서 자, 얘가 근데 왜 갇혔냐? 바로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자, 민족 반역자를 처벌하는 반민자 처벌법에 의해서 일단 감옥에 가게 되는데 자, 근데 어떻게 소련군에게 그 장교 중에 혹이 달려있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에게 혹을 수술해주겠다. 나 외과 의사로서 일본 그 사람도 어려운 거 내가 다 해줬다. 하면서 수술을 해주기로 해. 그래서 소련군에게 빌붙어서 결국 위기를 모면하고 감옥에서 나오게 됩니다. 자, 그리고 6.25 전쟁이 터져요.
자, 614 후퇴 때. 자, 남쪽으로 내려와요. 그리고 특유의 생존력으로 역시 자, 미국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부와 권력을 누리고 자, 이인국은 브라운 집에 도착해서 자, 우리 국보, 우리 귀한 보물인 고려 청자를 이런 의식도 없이 그냥 외국으로 그냥 가져갈 수 있게 줍니다. 선물로 줘요. 그래서 이 브라운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 초청장을 받고 미국에 갈 준비를 마치고 그 희망에 부푸는 모습으로 마무리가 돼요. 자, 그러면 내용으로 한번 가볼까? 이렇게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하는 이런 지식인들이 많이 있었는데 얘네들이 제대로 청산되지 못했어요. 자, 그럼 봅시다. 자, 우리 이 부분은 과거 회상 부분이에요. 해방 직후입니다. 해방 직후 과거. 자, 계단을 구르며 급히 올라오는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해숙이다. 자, 해숙은 이인국 박사의 병원에서 일하는 간호사입니다. 나중에 해방을 맞이하고 이인국의 아내가 죽고 그리고 해숙을 다시 만나게 돼서 해숙이와 재혼해요. 자, 아마 소련군이 들어오나 봐요. 모두들 야단법석이에요. 자, 바로 해방 이후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옵니다.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뭐게? 바로 이인국이 사는 곳, 이인국이 있는 곳이 북쪽 지역이다. 이인국이 있는 곳의 지역을 알려줍니다. 북쪽에 살고 있어요. 자, 숨을 헐떡이며 이야기하는 해숙의 말에 이인국 박사는 아무 대꾸도 없이 눈만 껌뻑이며 도로 앉았다. 여러 날째 라디오에서 오늘 입성 예정이라고 했으니 인제 정말 오는가 보다 싶었다. 해숙이 내려간 뒤에도 이인국 박사는 한참 동안 아무 거동도 못하고 바깥쪽을 내려다보고만 있었다. 무엇을 생각했던지 움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러고는 벽장문을 열었다. 안쪽에 손을 뻗쳐 액자트를 끄집어내었다. 국어 상용에 가. 자, 여기서 국어는 나라 국자를 사용하고 있죠. 일제강점기 때 국어라고 부르면 이것은 뭐다? 일본어를 뜻합니다. 우리 책 볼까요? 책 봐주세요. 자, 여기서 일본어예요. 일본어. 상용은 늘상 용 쓰는 집. 일본어를 늘상 쓰는 집이란 뜻이야. 자, 그러면 일본어를 늘상 쓴다는 건 어떻다? 자, 이 집안 자체가 친일 행위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 친일 행위를 알려주는 상장. 자, 해방되던 날 떼어서 집어 넣어둔 것을 그동안 깜빡 잊고 있었다. 자, 그러니까 해방이 되고 나서는 친일의 흔적을 싹 치우고 있다는 거야. 그는 액자틀 뒤를 열어 음식점 면허장 같은 두터운 모조지를 빼내어, 상장 같은 종이죠? 글자 한자도 제대로 남지 않게 손끝에 힘을 주어 꼼꼼히 찢었다. 바로 친일 사실을 숨기려 합니다. 자, 이 종이장 하나만 해도 일본인과의 교제에 있어서 얼마나 떳떳한 구실을 할 수 있었던 것인가. 야릇한 미연 같은 것이 섬광처럼 비처럼 머릿속을 스쳐갔다. 자, 바로 그때의 혜택을 떠올립니다. 그때 누리던 혜택을 떠올리고 자, 이 병원 어땠냐? 환자도 일본말 모르는 축은 거의 오는 일이 없었지만 대외관계는 물론 집안에서도 일체 일본말만을 써왔다. 해방 뒤 부득이 써오는 제 나라 말이 오히려 의사표현의 어색함을 느낄 만큼 그에게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자, 철저하게, 너무 철저하게 일본말만 써와서 오히려 우리나라 말이 어색했대. 마누라의 솔선수범하는 내조 지공도 컸지만 그 내조의 공도 있었지만 애들까지도 곧잘 지켜주었기에 이 종이장을 탄 것이 아니던가. 자, 이렇게 해서 이 액자를 받았는데 그것을 탄 날은 온 집안이 무슨 큰 경사나 난 것처럼 기뻐들 했었다.
잠꼬대까지 국어로 일본말로 할 정도가 아니면 이 영예로운 기회와 얻을 수 있겠소? 하던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의 웃음 띤 치아 소리가 떠올랐다. 자, 국민총력연맹 지부장이라고 했는데 국민총력연맹이 뭐냐? 바로 여기 보시면 왼쪽에 국민총력 조선연맹 1940년에 조선총독부 차원에서 조직된 친일단체, 그러니까 친일단체의 지부장이 축하를 해줬었어요. 그 순간 자기 자신은 아이들을 소학교부터, 그러니까 요즘으로 치면 초등학교지? 일본 학교에 보낸 것을 얼마나 다행으로 여겼던 것인가. 그는 후 한숨을 내뿜었다. 그러고는 저금 통장의 잔액을 깡그리 내주던 은행 지점장의 호의에 새삼 고마움을 느끼는 것이었다. 자, 그러니까 얘는 광복이 됐다는 얘기를 듣자마자 자, 바로 어디로 가? 은행으로 달려가서 다 현금으로 바꿔옵니다. 자, 그리고 그것마저 없었더라면 자, 뭐가? 돈이 있으니까 난 어떻게든 살겠지 이 생각이야. 등골에 오싹하는 한기가 느껴왔다. 자, 그 돈이 있으면 어떻게든 될 것이야. 자, 무슨 정치가 오든 그것만 있으면, 돈만 있으면 시내 사람의 절반 이상이 굶어 죽기 전에야 우리 집 차례는 아니겠지. 자, 그럼 돈만 있으면 어떤 상황이 와도 우리 집은 살아남을 수 있을 거야 라는 거. 그는 손금고가 들어있는 안방 단스를 생각하면서 혼자 중얼거렸다. 이인국 박사는 무슨 일이 일어나도 꼭 자기만은 살아남을 것 같은 막연한 기대를 곱씹고 있다. 자, 그래서 신의 행태를 되돌아봤고요. 자, 오른쪽 가시면 자, 그리고 나서 시간이 흘렀는데 자, 지금 여기는 다시 현재. 자, 현재가 언제냐면 저 6.25 전쟁 후야. 그의 시각은 자, 지금 뭐 하고 있냐면 브라운 씨를 만나러 가면서 신문, 석간신문, 저녁신문을 가지고 차를 타고 그리고 뭐 하냐면 이 신문을 봅니다. 이 신문이 다시 과거 회상의 매개체가 되는 데가 신문을 봤어. 그의 시각은 활자 속을 헤치고 머릿속에는 아들의 환상이 뒤엉켜 들어차왔다. 아들을 모스크바로 유학시킨 것은 자기의 억지에서였던 것만 같았다. 출신 계급, 성분 어디 하나나 부합될 조건이 있었단 말인가. 그러니까 계급도 안 되고 성분도 그렇고 자, 바로 모스크바로 유학시킬 만한 조건이 안 됐는데 아들이 고급 중학을 졸업하고 의과대학에 입학된 바로 그 해다. 이인국 박사는 그때나 지금이나 자기의 처세 방법에 대하여 절대적인 자신을 가지고 있었다. 자, 그래서 지금 다시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자, 이거는 이제 러시아군에게 잘 보여서 감옥에서 나오고 나서야 그때를 회상하고 있어요. 어디까지로 가야 될까? 이것도 다시 과거고요. 여기서부터는 너 그 노어 공부를 열심히 해라. 노어는 러시아어를 말해요. 왜요? 아들은 갑자기 튀어나오는 아버지의 말에 의아를 느끼면서 반문했다. 야, 원시가 별 수 없다. 외정 때는, 자, 일제강점기 때는 그래도 일본 말이 출세를 하게 했고 이제는 노어, 러시아어가 또 판을 치지 않니? 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는 바에야 그 물 속에서 살 방도를 궁리해야지. 자, 우리 여기서 확실히 이 사람의 어떤 삶의 태도를 알 수 있어. 처세술. 자, 지금보다 물에 적응해야 돼. 시대 흐름에 따라야 돼. 자, 시대 흐름에 따라서 그 권력자를 따라다니면서 수능하는 기회주의적인 처세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무튼 그 노서, 러시안 말 꾸준히 해라. 아들은 아버지의 말에 새삼스러이 자극을 받는 것 같진 않았다.
내 나이로도 이제 이만큼 뜨내기 회화쯤은 할 수 있는데 자 이인국도 러시아 공부를 열심히 했고요. 새파란 너희 나세 너희 나이로야 그걸 못하겠니? 염려 마세요 아버지. 아들의 대답이 그에게는 믿음직스럽게 여겨졌다. 이인국 박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이었다. 어디 코 큰 놈이라고 별것이겠니? 자 소련 사람. 말 잘해서 진정이 통하기만 하면 그것들도 다 그렇지. 이인국 박사는 끝내 스탠코프 소자의 배경으로 자 이 스탠코프 소자가 혹이 있던 사람 바로 이인국이 혹을 제거하는 수술을 성공리에 마쳤어요. 자 그래서 얘가 도와줘서 묘직에 있는 당 간부의 추천을 받아 아들의 소련 유학을 결정짓고야 말았다. 자 그래서 아들을 소련으로 보냈어. 왜? 아들이 소련 유학을 하고 와야 부와 명예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여보 보통으로 삽시다. 거저 표 안 나게 사는 것이 편하지 않게 사는 것이 이런 세상에선 가장 편안한 것 같아요. 이제 겨우 죽을 고비를 면했는데 또 쟤까지 그 높이 드는 복판에 휘몰아 넣으면 어쩌려고. 자 어떻게 죽을 고비를 넘겼어? 일제강점기 때 잘 살다가 친일해서 높이 들려고 하다가 소련군이 들어오면서 죽을 뻔했는데 자 하지만 다시 또 이제 간신히 살아났는데 그럼 어떡해요 하니까 가만히 있어요. 호랑이도 굴에 가야 잡는 법이요. 무슨 세상이 되든 할 대로 해봅시다. 그래도 저 어린 것을 어떻게 노서학까지 보낸단 말이오. 아니 중학교 애들도 가지 못해 볼들을 싸매는데 대학생이 못 가 견딜라고. 그래도 어디 앞일을 알겠소. 괜한 소리. 제가 소련바람을 쏘이고 와야 내게 허튼 소리 하는 놈들도 찍소리를 못할 거요. 자 바로 소련으로 보내는 이유가 나오고 있죠. 아들을 소련 유학시키는 이유. 자, 아들의 출발을 앞두고 걱정하는 마누라를 우격 다짐으로 무마하고 그는 아들 유학을 관철. 자, 우긴 거지. 자, 형몽 유가족도 가기 힘든 구멍을 친일파 이인국의 아들이 뚫었으니 어디 두고 보자. 그는 만장의 기염을 토하며 혼자 중얼거리고는 희망에 찬 미소를 풍겼다. 라고 했는데 자, 그랬는데 문제는 뭐야? 145태 때 얘네가 남으로 내려오잖아. 그럼 아들이 소련에 있으면 얘도 위험해지거든. 그래서 이 러시아에서 탈출했다. 뭐 동독에서 서독으로 탈출했다. 이런 기사들을 보면서 아니 왜 우리 아들은 왜 재빠르게 행동을 못해? 눈치 없이 빨리빨리 움직여야지 얘는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면서 과거 러시아로 유학 보내던 때 아들을 떠올리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계속 보면 현재에서 과거를 회상하는 내용들이 위주로 나오고 맨 끝에 브라운 씨를 만날 때 다시 현재로 돌아오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워크북 먼저 하고 문제 풀게요. 워크북을 한번 가봅시다. 워크북 8페이지예요. 자, 보시면 자, 작품에 나타난 시대적 상황. 자, 일제강점기를 거쳤습니다. 자, 이인국 박사는요. 일제강점기에 일본어를 늘 사용해서요. 국어 상용에 가라는 액자를 받았어요. 해방 이후 38선 이북에는 소련군이 들어옵니다. 자, 소련군이 들어오자 친일 행적을 없애기 위해서 국어 상용회가 종이장을 찢죠. 자, 북쪽 지역에서 소련군의 정치적 영향력이 컸기 때문에 아들에게 러시아어, 바로 노어를 열심히 공부해라 라고 하고 자, 소련으로 아들을 유학 보내게 됩니다. 자, 소련 유학에 대한 이인국과 아내의 반응을 보면 이인국은 소련군이 통치하는 상황에서 뭐 하려면 출세하려면 그들과 친밀하게 지내고 신임을 얻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아들의 유학을 찬성하고요. 자, 급변하는 시대 상황에 재빠르게 적응해서 부와 권력을 누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자, 아내는 어때? 친일을 한 상황에서 친일 행위를 해서 죽을 뻔했는데 그 고비 간신히 면했는데 출세를 지향하다가 자칫 새로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아들의 유학을 반대해요. 자, 급변하는 시대 상황, 불확실한 미래를 불안해하면서
그냥 평범하게 삽시다. 자, 이것을 바라고 있습니다. 자, OX로 가보면 자, 이 소설은 시대 변화에 따라 자신의 안위와 이익을 위해 뛰어난 처세술로 적응하는 기회주의자의 삶을 비판하는 소설. O. 일제강점기의 이인국은 집에서만큼은 늘 우리말을 썼다? 아니죠. 일본어를 썼습니다. 꿈에서도 일본어를 쓴다고 했어요. 이인국은 상황에 맞게 권력에 따르는 자신의 처세 방법에 자신감이 있어야 그래서 우리 집은 어떻게든 살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 본교재에서 우리 커피단니 부분 문제 풀어주세요.